내가 하는 말이 지시인가, 내가 하는 말이 명령인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인식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더 인식할 수 있게 대화 유형을 또 만드셨다고. 네, 한번 네네. 우선 좌표 평면을 떠올려 보세요. 가로축은 공감의 축, 세로축은 가르침의 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네 개의 이제 평면이 나오죠. 왜 공감과 가르침이냐?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아이에게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애는 안 가르쳐 주면은 못 배워요. 네. 그러나 가르쳐 주는데 공감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모순된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상황에서 그 가르침의 말을 꼭 근엄하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감을 해주면서도 마음을 이해해주면서도 아이를 가르쳐 주는 거,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건데요. 제가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 형제 간에 다투는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애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죠. 그랬을 때 우선은 방관형 부모는 가르침도 안 하고 공감도 안 하는 거예요. 둘 다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둘 다 싸워. 그럼 뭐라고 하냐면 허구헌날 싸움이지. 아주 지긋지긋해. 너네 싸우는 거. 싸우려면 나가. 나가서 싸워. 나는 몰라. 나한테 이르지 마. 둘이 알아서 말하지 마. 둘이 알아서 해결하고 나한테 말하지 마. 나 힘들게 하지 마. 이게 방관이에요. 네. 예, 제일 안 좋아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니 다퉜는데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엄마한테 오잖아요. 근데 그거 해결도 안 해주고 그 다툰 상황 가운데 둘 다 감정적인 어떤 그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해주고 도리어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로 만들어. 예, 그래서 정서적인 것도 나쁘고 가르침도 못 받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또 엄마가 짜증과 신경질로 반응을 할까봐, 네. 또 엄마의 심기를 건들까봐. 제일 나쁜 이제 유형이 이 방관자 유형, 예, 가르침과 공감을 둘 다 소홀한 유형이다. 그래서 저거 난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상황에서 나는 항상 방관자다, 그건 아닐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일시적 방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내가 진짜 몸이 아프다든지 코로나 걸려가지고 열이 39도인데 네. 애들이 그러면 야 나가 네. 나한테 오지 마 할 수 맞아요. 있죠. 예. 그리고 뭐 심리적인 어려움, 우울증도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부모도 나는 저렇게 안 키워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이럴 땐 내가 지금 아이에게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 우리가 또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계속 명령해요. 뭐냐, 가르침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공감을 안 해줘요. 군대식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둘이 싸웠어요. 그러면은 너는 왜 형한테 그렇게 대들어? 형 미안해. 너는 동생한테 양보를 해야 돼. 왜 동생한테 그렇게 양보가 없어? 너 그렇게 학교에서도 그래? 그러면 안 돼. 서로 양보해. 서로 악수해. 악수하고 서로 껴안고 사이좋게 지내고 각자 방에 들어가. 가서 자기 할 일 해. 계속 명령하죠.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생각하지 알아요? 공평했어 혼자. 난 잘했어. 한 명 편만 든 건 아니었으니까.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이게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말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르쳐. 양보해야 되고, 형한테 대들면 안 되고. 근데 이 감정적인 것까지 지시를 해요. 서로 악수해. 막 지시하죠. 아니 마음이 풀려야 악수를 왜 내가 다 하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명령형인데요. 네. 가르치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배우기는 하죠. 그리고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은 했어요. 방관형의 경우는 갈등을 회피하거든요. 그냥 싸우는 거 보기도 싫어. 듣기도 싫어. 네. 싸우지 마. 그냥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 이런 식인데 명령형은 직면을 해요. 그래? 둘이 이리 앉아봐 하면서 해결은 하죠. 악수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게 이제 표면적인 해결일 뿐 정서적인 감정적인 거는 앙금이 남았죠. 네.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뭐야? 나 억울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명령형 부모는 물론 방관형보다는 훨씬 나아요.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나 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결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
그래서 그 명령형 부모님은 또 이것도 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이게 왜 우리가 명령형이 되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정서적인 교류의 경험의 부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보여야 되거든요. 네. 아우 참 얘는 너 형 때문에 마음 상했겠다. 네, 그런 마음이 보여야 되고 또 형은 동생 때문에 너도 속상하겠다. 이런 마음이 보여야 되는데 어떠냐면 딱 그 상황만 보여. 문제만. 어디 그 먹을 게 뭐라고 그거 가지고 치사하게 둘이 싸우고 있어. 이건 옳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든요. 네. 네. 근데 왜 그러냐? 정서적인 게 이제 부모가 어떻게 보면 좀 발달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마음을 나누고 교류해보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정서도 자라는 건데 아까 얘기 드린 마음 나이가 어리면 네. 이런 게 서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걸 많이 해봤으면 내 아이에게도 아주 자연스러울 텐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음. 또 다른 사분면에 네, 그 다음이 친구 유형입니다. 친구 유형은요, 공감에는 적극적이에요. 근데 가르침에 소홀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상황에서 친구형은 어땠냐면, 만약에 뭐 먹을 거 가지고 다툰다 그러면은 이리 와봐. 엄마가 그래서 그 과자 하나 더 사놨어. 형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이거 먹어. 그리고 끝내 그냥. 됐지? 엄마 최고. 그래 싸우지 마. 그럴 줄 알고 내가 하나 더 샀잖아. 앞으로 나한테 말해. 그러니까 공감에는 적극적이고 아이 마음 이해해 주는 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싸울 기회가 없어 얘네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명령형보다는 공감적인 부분이 낫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모가 이 갈등을 되게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네, 갈등을 그래서 회피하고 갈등을 안 만들고 불편한 감정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싫은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애한테도 싫은 소리 못하고 남한테도 싫은 소리를 못해요. 근데 어떤 불편한 감정이 없으면 괜찮아요. 나는 다 오케이야. 그런 상관없는데 있다는 거죠. 근데 있는데 그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내색은 안 하고 좋은 말은 하죠. 근데 누구 기분 상하게 할까봐 그런 것들은 많이 감추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상황적인 그 문제 해결력을 배울 수가 없어요. 네. 좀 연약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뭐든지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좋게 얘기를 해줬는데 선생님 왜 그래 너무 무서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네, 엄마가 네. 너무 친구같이 따뜻하게만 해주고 교정이나 가르침에 소홀하면 다른 사람이 너무 엄격하게 느껴져서 아이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공감해주는 부분은 좋지만 그 부모의 그 갈등을 직면하는 그런 부분을 키워야겠다. 이게 그냥 피하기만 하면은 배울 수 없구나. 아이도 배울 수 없구나라는 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가장 공감과 가르침을 네. 함께하는 유형은 어떤 네, 유형인가요? 가장 네. 이상적인 유형 멘토형입니다. 멘토 부모는요 가르침에도 적극적이고 공감에도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로서는 동생이 속상할 수 있겠다. 왜냐면 형이 그거를 달라고 했는데 그 한 개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주니까 너는 서운해질 수 있어. 그런데 니께 있어서 안 준 것 같아. 니께 없으면 줬을 텐데 형이 니께 있으니까 니 거를 먹으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대. 근데 너도 니 거를 사실 먹으면 되는데 형 거 먹고 싶었던 거잖아. 그럼 형아 하나 바꿔 먹자 하면 되는데 하나만 줘 하니까 이제 싫은 거잖아. 앞으로는 이제 하나 주면서 네가 또 바꿔 먹자 그렇게 제안을 해봐.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지 말고 제안을 해봐. 그리고 형한테도 가서 너 동생이 그렇게 자꾸 너 거 달라고 하고 이러면 너도 짜증나지. 근데 그럴 때는 너도 한번 물어봐. 그럼 네 거 하나 줄래? 나도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줄게. 그런 식으로 한번 대화로 풀어가봐. 그러면 싸울 일이 이제 줄어들 거야. 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적인 문제를 해결도 해주면서도 마음을 다 읽어줬어요.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르침도 받는 동시에 그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는 것도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글에 대한 댓글들을 보니까 네. 이제
상황이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지만 그렇죠. 않는다. 맞아요. 그럼 맞아요.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난 죽어도 동생에게 내 걸 나눠주지 않을 거야. 뭐. 네. 형한 욕심쟁이라고 끝까지 뭐 얘기를 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젤리를 나눠 먹고 이런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좀 심각한 네. 쪽으로 뭐 싸웠다거나 네. 네, 그랬을 경우에도 멘토형으로 할 수 있겠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보요. 좀 쉬운 상황. 네. 아이가 학원을 빠지겠대요. 음. 근데 오늘 딱 한 번만 빼달래요. 네. 숙제를 못했다고. 어려워. 숙제가 그런데 너무 진짜. 많은데 음. 내가 그동안은 했는데 내가 이번엔 진짜 많았고 그래서 나 엄마 딱 한 번만 나 오늘만 딱 한 번만 나 안 갈게. 이렇게 하면 너무 난감하죠. 네. 네. 이때 첫 번째 명령형 부모 어떠냐. 학원이 네가 숙제 안 했다고 안 가고 숙제를 하면 가고 그런 데야?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그 시간에 너는 숙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맞지. 네. 이럴 시간 있으면 숙제를 해. 그리고 그래도 다 못했어? 그럼 가서 혼나야 돼. 엄마가 얘기했어. 어제도 얘기했고 엊그제도 얘기했어. 주말에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그런데 네가 안 하고 놀았어. 가서 혼나. 이게 명령. 계속 명령이에요. 감정적인 건 알아주지 않고 계속 가르쳐요. 이게 명령이요. 네. 자, 친구형 어떠냐? 그치, 힘들지. 너 애쓴다. 스마일자. 오늘 한 번만 따져. 그리고 선생님한테 내가 와. 너 아파서 못 간다고 할게. 한 번만. 됐지? 갈등을 피해요. 애가 좋긴 또 좋다 뭐라고 근데 할까? 기분이. 그쵸? 네. 근데 얘 못 배워. 얘 뭐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또 네. 어, 맞아요. 또 이래 한 번씩 가기 싫으면은 엄마한테 힘들다고 이렇게 해야겠다. 엄마가 다 해결해 주네. 이렇게 나약한 애가 돼. 요령이 생겨. 그쵸. 방관형 어때요? 지긋지긋해.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학원 보내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몰라. 가던지 말던지 네 맘대로 해. 그럼 애는 황당해요.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지를 모르겠다. 어떡해. 불안하죠. 네. 제일 나빠요. 방관형. 멘토형은 어때요? 숙제를 안 했어? 그래 숙제가 많기는 해. 힘들어. 그거 하기 힘든 건 알겠어. 그리고 네가 그동안 성실하게 해오느라 애쓴 것도 알겠어. 그런데 숙제를 안 했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어. 숙제랑 학원을 가는 거랑 별개야. 이건 약속이야. 가서 말씀을 드려봐. 선생님께 숙제가 오늘 너무 많았다. 그래서 다 하지 못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한번 상의를 드려도 좋아. 이 숙제 양이 이제 하기가 버겁다라는 그 분량에 대해서 네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 엄마한테 얘기를 해도 그거는 엄마가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 숙제 양의 문제는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자. 가서. 네, 이게 멘토예요. 멘토. 공감도 해주고 네. 가르침도 주고.